이제 최근에 제 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마귀 같은 게 생겼길래 제가 지금 자꾸 보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23년째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조정호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홀랩 수술인데, 그 홀랩 수술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 홀랩 수술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선택을 고려해야 할까,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홀랩 수술이 현재 비뇨기과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의학적인 얘기보다 통계적인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비뇨기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원장님들한테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 비대증 자체만 놓고 볼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수술이 뭐냐, 재발이 가장 낮은 수술이 뭐냐, 잘하는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은 가장 효과가 좋을 수술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홀랩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홀랩 수술은 거의 대부분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역행성 사정이 생기고, 또 수술을 받고 나서 2달, 3달까지는 소변 시작과 마지막이 좀 짜릿하고 빈뇨가 더 심해진다던가 급박 요실금이 좀 있다던가, 이러한 단점들, 일시적인 단점들을 빼고 나면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 부작용에 대한 것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가장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술이 홀랩 수술이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랩 수술의 연도별 증가를 보면은 실제로 전체 전립선 수술에서 홀랩 수술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아직도 한 30% 이내에서 더 이상 빈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홀랩이 제일 좋은가, 이러한 것들도 환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 외에 내가 수술을 받을 때 고려를 해야 될 인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가장 재발이 적은 수술은 홀랩 수술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홀랩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전립선 결찰술이나 리줌이나 레줌이라고 칭하죠. 또 워터젯 수술, 이러한 수술에 비해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적은 수술입니다. 홀랩 수술의 연도별 빈도를 보면 전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2020년 국내에서 이루어진 홀랩 수술의 빈도는 4,600 케이스 내외, 2021년에는 한 5,000 케이스 내외, 2022년에는 한 6,000 케이스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홀랩이 처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2010년, 11년에 들어와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환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홀랩 수술의 케이스는 2배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근 1, 2년 사이에 홀랩의 빈도는 매년 한 15%에서 20%씩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질 않느냐, 실제로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효과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조금 더 간단한 수술들이 많다. 두 번째는 홀랩 수술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보통 홀랩 기계 한 대에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비디오 시스템, 녹화 시스템, 내시경 시스템, 전기 소잡기, 모실레이터까지 다 준비를 하면은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기용 장벽이 하나가 있고요. 홀랩 수술은 거의 모든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 러닝 커브가 수술을 자유자재로 할 때까지 배우는 기간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길다. 숙련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건수의 수술을 해봐야지 할 수 있다. 홀랩 수술을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역행성 사정도 홀랩의 빈도 증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또 생각을 하면은 가장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비나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수술을 경험해 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면은 역시나 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술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역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홀랩 수술은 매년 15%에서 20%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고전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 경요도 절제술은 2019년에 6,990 케이스, 2020년에 6,190 케이스,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 감소를 했고 2021년에는 5,700 케이스. 이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메인스트림이 홀랩 수술이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요도 절제술은 감소하고 홀랩 수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홀랩 수술을 요양기관 종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21년에는 전체 홀랩 수술의 21%가 우원급에서 행해졌었는데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아마 한 30% 정도가 행해지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홀랩 수술이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우원급에서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는 수술이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우원에서 홀랩 수술 집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 비뇨의학과에서 홀랩 수술은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 들어온 게 2010년입니다. 2012년에 시작을 했고 최근에 한 걸 보면은 2021년에 386내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2021년은 전국적으로 홀랩 수술이 4,980내 내외가 행해졌고요. 그러니까 한 7% 정도 되려나? 그 정도를 저희 골드만 비뇨의학과에서 했었고요. 2022년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홀랩 수술이 5,944례, 골드만 비뇨의학과에서 547례를 했습니다. 거의 10%에 육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급 종합병원에서 홀랩 수술을 1년 동안 정말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1년에 한 100례 내외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제가 알기로 한 49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 홀랩 수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49개에서 한 4,500내 정도의 홀랩이 시행이 되니까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100내 내외가 되고 있는 거죠. 2023년 통계를 보면은 골드만 비뇨의학과에 619 케이스를 했습니다. 심평원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은 전국적으로 행해진 홀랩이 한 6,200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증가폭을 보면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2023년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홀랩 수술의 한 10% 정도를 저희 골드만 비뇨의학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02년에 골드만 비뇨의학과 처음 오픈을 했고 그 당시에 바로 전립선 비대증, 경요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홀랩은 없었고요. 2002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경요도 전립선 수술을 했던 증례가 2,843내입니다. 이제 홀랩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큐나 뭐 경요도 절제술, KTP 레이저, 레볼릭스 레이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했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한 980 케이스 정도 되고요. 홀랩이 2012년에 들어오고 나서 작년까지 제가 직접 집도를 했던 홀랩의 증례가 금년 2월까지가 1602회고요. 이제 거의 2년이 돼가는데 워터젯 로봇 수술도 경요도 수술의 범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워터젯 로봇 수술이 한 261회 정도 돼서 개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2843회를 했고요. 최근 3년간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홀랩 수술을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경험상으로는 2022년에 291회, 반면에 워터젯 로봇 수술이 들어와서 2022년에는 70내를 집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은 홀랩은 291회에서 2023년 300내로 한 8케이스 정도 늘었고요. 반면에 워터젯 로봇 수술은 70내에서 151회. 아마도 사정 능력 보존에 가치가 있는 분들이 워터젯 로봇 수술을 알고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집도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한 450내 정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제 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사마귀 같은 게 생겼길래 제가 지금 자꾸 보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홀랩 수술을 할 때 쓰는 기구가 홀랩의 손잡이입니다. 이제 손잡이를 넣고 손을 넣어봤더니 이 손잡이 이쪽에 이제 계속해서 자극이 되니까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몰랐던 굳은 살이어서 지난달에는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좀 벗겨내 보기도 하고
튀는 스틱으로 좀 녹여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주는 자극을 없애지 않으면 이 굳은 살은 안 없어질 굳은 살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고 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직업상 안고 가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굳은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콜랩은 시작을 하고 매년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술 시간은 단축되고 출혈도 적고 큰 전립선도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봤더니 제가 평균적으로 연령이 68세인 분들을 수술을 했고 전립선 평균 용적이 66g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마취를 하고 홀미움 레이저 내시경 기계가 요도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적출을 하고 지혈을 잡고 전립선 조직을 꺼내고 소변줄을 차고 나올 때까지 평균 시간을 봤더니 45분이 걸렸어요. 한 66g 정도의 크기를 수술하는 게. 제가 한 60g 이내의 수술을 해보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1600 케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시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홀랩 수술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인을 좀 고려를 해야 하느냐, 여러 번 제가 이제 깊게 얘기를 안 해도 중요한 게 경험이 많은 의사, 좋은 시설, 이러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개인 병원은 수술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난다던가 출혈이 심하다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 대부분의 병원에서 홀랩 기계는 뭐 한 대밖에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죠. 아주 잘 되는 상급 종합병원에 홀랩 기계를 2대씩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요즘에 홀랩 수술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원장들이 야, 우리도 여분의 기계가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작년에 홀랩 기계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계가 수술 중에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다른 수술, 경료도 절제술로 바꾼다던가 플라스마 튜리스로 바꾼다던가 하지 않고 홀랩 수술로 끝까지 수술을 다 할 수 있게 그러한 좀 대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역삼동에서 이 서초동으로 병원 이전을 하면서 입원실을 훨씬 더 넓혔고, 기존에도 물론 수술 중에 정전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수술은 끝낼 수 있게 그 UPS라고 축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수술 중에 정전이 된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도 수술은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할 수 있게 갖추고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아예 거기에 발전기까지 추가로 구입을 해서 환자들이 수술 중에 뭐 다른 천재지변으로 전기 때문에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게, 이러한 수술 외적인 요인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자체 검사실이 있다면 수술 전후에 출혈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가 바로바로 가능한지, 홀랩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같이 뭔가 프로블럼이 있을 경우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취도 이제 마취과 의사가 거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인자 중에 하나일 거고요. 요즘에 점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을 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소변줄을 빼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입원실이 정말 좀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호자도 옆에서 같이 충분히 취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방광결석이나 신장결석, 요관결석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결석의 치료도 같이 능숙능란하게 할 수 있는 수술진이 있는지, 방광 종양 수술은 개인 병원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방광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을 경우에 같이 처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고 홀랩 수술을 어디에서 받을지 선택하는데 참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여전히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그런 효과적인 수술 중에서 비용 대비 효과는 최고인 수술이다, 재발도 가장 적은 수술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보통 하루 정도 입원으로 소변줄을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상급 종합병원 뿐만이 아니고 의원이나 병원급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다. 굳이 번거롭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여러 기관에
질환에서 능숙능란하게 홀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런 수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략적인 얘기, 조금은 일반 환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드리면서 홀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거나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이 유튜브 아래 글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될 수 있을 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